코로나가 끝나가던 2023년의 3월, 취업 준비를 하던 그 시절. 나에게 출산은 작은 쉼터였다. 초반엔 2, 3주에 한 번씩 나가던 출사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어느새 이틀에 한 번이 됐다. 카메라 하나 들고 처음 가보는 곳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잡생각은 사라지고 온전히 사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쌓인 사진들이 많아졌고 나만 보기엔 아깝다는 생각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다 내 사진은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 10개월 동안 오직 사진만으로 팔로워 8만을 넘겼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동안 사진으로 계정을 운영하며 느꼈던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히얼필름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면 릴스가 필수라는 말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세로 형식의 16:9 비율의 영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계정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진 위주의 게시글을 업로드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릴스는 제 게시글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고 릴스로 알고리즘을 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10개월 동안 8만 팔로워가 넘는 계정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실천해온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릴스 없이도 충분히 사진만으로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사진을 찍는데 6,000명대에서 한 4달 넘게 정체 중이었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정을 다시 운영했더니 지금 3개월 만에 15,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사진으로 계정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계정에서 1년 동안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게시글들을 보여드릴게요. 1등은 올해 1월에 업로드한 가로 포맷의 영상 게시글이었어요. 사진 위주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이 처음으로 영상 포맷으로 알고리즘을 탄 게시물이었는데요. 좋아요 수는 31만, 이 게시글 하나로 9,200명의 팔로워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 마지막 날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진들을 모아서 업로드한 게시물인데요. 이 게시물은 좋아요는 앞에 영상보다 절반 수준이지만 팔로워 수는 23,000명으로 영상보다 거의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큰 관심을 받은 게시글들은 대부분 사진이었어요. 처음으로 알고리즘이 터졌던 게시물도 사진이었고, 좋아요 1만을 처음 넘겼던 게시물도 사진이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정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알고리즘인데요. 저도 이 알고리즘이 터진 게시글과 안 터진 게시글의 좀 갭 차이가 되게 커요. 하지만 저는 릴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진으로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알고리즘을 탄 경험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실제로 해온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만의 시선으로 담기입니다. 이건 제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정말 수많은 사진이 올라오지만 그 중에서도 나만의 시선으로 담긴 사진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올림픽공원의 나홀로나무, 성수의 구름다리처럼 이미 유명한 스팟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포인트에서 비슷한 구도로 촬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주변을 조금만 더 둘러보면 SNS에서 흔하게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만의 시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사진들 중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여기가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은 사진들이었는데요. 이 사진도 제 게시물 중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사진 중 하나인데요. 이 사진은 올림픽공원 나홀로나무라고 적어놔도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어디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사진입니다. 여기 나홀로나무 바로 옆에 있는 나무거든요. 여기는 일본 후쿠오카 관광지로 유명한 유후인 패키지 여행에서 담은 유후다케산인데요.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촬영한 사진이고, 유후다케나 유후인 관련 사진이나 그래서 이 구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진입니다. 성수 구름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위에서 많이 찍으시지만 뒤에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가 보면은 위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북촌 삼청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삼청공원 앞 골목이고요. 실제로 제가 한동안 많이 받았던 DM이 여기가 어딘가요? 아니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저는 보통 출사를 가면 유명한 포인트는 잠깐만 보고 그 주변을 좀 많이 둘러보는 편이에요.
설해섬도 보통 반포대교 초입 쪽에서 많이들 촬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편 끝까지도 가서 기차랑 노을을 담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처럼 유명한 스팟에서 조금만 더 둘러보면 나만의 시선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기 어디지? 처음 보는 곳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더 시선도 가고 기억에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스팟이 많은 서울에서 SNS에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담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포인트들이 많은 곳 주변에는 되게 찍을 것들이 대부분 다 많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을 탔다면 그와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올리자입니다. 혹시 위의 방식대로 알고리즘을 탔다면 그와 비슷한 사진들을 올리면 또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계절이나 장소, 테마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면 바로 그와 비슷한 스타일의 사진들을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느끼기에 알고리즘은 내가 올린 사진이 얼마나 반응을 받는지 보고 비슷한 스타일의 사진도 함께 추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 4월에도 이렇게 좀 크게 알고리즘을 좀 많이 탔던 때가 있었어요. 4월 4일에 이 이태원 영상을 시작으로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 알고리즘이 터지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계속 그 비슷한 느낌으로 알고리즘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달 넘게 두세 개의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한 개씩은 알고리즘이 꼭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제가 팔로워가 1만이 되기도 직전인데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 수가 1만이 넘었던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반응을 받은 스타일이 있다면 그 스타일을 한 달 정도는 중간중간에 계속 업로드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도대체 탄 건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리즘을 타면 해당 게시글이 받는 좋아요와 저장수가 좀 다른 게시글과 티가 날 정도로 다릅니다. 근데 위에랑 비슷한 내용으로는 알고리즘을 탄 사진을 한 번씩 더 업로드하는 건데요. 알고리즘을 타거나 많은 관심을 받은 사진은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 유후인 사진은 올릴 때마다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새로 유입되신 분들은 기존 사진을 못 보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팔로워분들도 새 게시물을 모두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조회수를 보면 알고리즘을 탔다고 해도 제 팔로워 4에서 5만 명 정도에게만 도달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 알고리즘이 좀 크게 터졌다고 해도 남은 3에서 4만 명 정도의 팔로워는 알고리즘이 터진 게시글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던 사진을 다시 올리는 건 여전히 좋은 반응을 끌어올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다시 알고리즘을 타서 또 새로운 유입을 또 불러오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사진을 즐기자입니다. 좀 뭔가 뻔하고 좀 당연한 얘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즐기는 자가 인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진이 정말 그 말과 딱 어울리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좀 즐기지 않는다면 인스타그램이 좀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도 한때 목표가 뭐 사진, 영상, 카메라를 즐기기보단 약간 인스타그램을 좀 키우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적이 있는데 금방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고쳐먹고 좀 사진 영상을 즐기면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정도 잘 크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사진이랑 영상 찍을 때 정말 즐겁습니다. 같은 계절, 같은 장소에 방문을 해도 풍경이란 게 언제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저의 시선은 매번 달라지기에 항상 새롭고 즐겁습니다. 요즘엔 외주 촬영으로 서울을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걷는 날이 많은데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담는 게 정말 너무 즐거워서 약간 그게 저의 약간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만의 색감 만들기인데요. 아마 처음 사진을 시작하거나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프리셋이라는 거를 구매하거나 뭐 구하시는 일이 조금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사진을 시작했을 땐 그랬고요. 하지만 프리셋은 내 색감이 아닌 제작자의 색감입니다. 게다가 프리셋을 적용한 상태로 색 보정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퀄리티로 보정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셋은 참고만 하고 내 색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색감은 피드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제 피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짙은 색감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짙은 녹음을 정말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초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색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프리셋을 따로 만들어 두진 않고 사진마다 보정을 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사진마다 빛의 느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데 그에 맞는 색을 입히려면 직접 보정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더라고요. 물론 프리셋을 만들어 두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진마다 나의 색이 담기고 결국엔 그게 저만의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만의 색감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팬층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바로 니즈에 맞춘다인데요. 약간 사람들의 관심사나 니즈는 날씨나 약간 시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벚꽃이나 눈, 비처럼 계절감이 짙은 사진을 좀 미리 업로드하는 것이 좀 유리한데요. 저 또한 지난 1월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떤 친구 한 명이 약간 이 빨리 삭막한 겨울 풍경 지나가고 좀 봄이랑 여름 풍경 보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한여름 사진을 겨울에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 사진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이후에도 겨울에 올린 여름 사진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나 유채꽃, 눈 같은 좀 계절성이 짙은 사진들은 미리 촬영을 해두고 추후에 시기를 맞춰 올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게 노출의 증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봄에 스냅 촬영을 막 시작해가지고 그때 봄에 대한 풍경 사진이 아예 없는데요. 그래서 올해 좀 부산이랑 서울에서도 벚꽃 촬영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벚꽃을 좀 집중적으로 담았고 내년에 올릴 날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 계절에 맞는 사진들을 좀 많이 담아 두시고 내년에 업로드를 미리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와 퀄리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1일 1피드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직장인 혹은 학생분들은 1일 1피드를 하면서 퀄리티를 어떻게 챙길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일 1피드보다 퀄리티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로드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되면은 계정 성장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2일에서 3일의 기간을 두고 업로드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2023년부터 출사를 정말 많이 다녔고 사진도 꽤나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1피드는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정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의 출사를 나가고 그 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의 업로드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만족할 만한 퀄리티로 계속 업로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로워의 관심도 높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감에 맞는 사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시선과 색감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지킨다고 알고리즘을 무조건 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 체감하고 효과를 본 부분들이고 실제로 제 지인도 멈춰있던 성장세를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진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조급해하지 말고 사진을 즐기면서 나만의 시선과 색을 만들어 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